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주말 농장을 만들고 있는 양군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날씨가 좋은 걸 보니 저번에 실패한 물 끌어오기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기분 좋은 생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모터가 아니라 수중 펌프라는 것으로 새롭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중 모터는 일반적인 모터처럼 물을 뽑아 올리는 작업을 위해 호스를 따로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 자체를 물에 담그고 사용하는 것이라서 물을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한 배수호스만 연결해주면 되는 모터이며 물을 뽑아 올려야 하는 깊이가 큰 지하수나 별도로 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곳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중 모터 앞에도 딱 적혀있듯이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최대 양정, 즉 물을 최대로 밀어 올릴 수 있는 높이가 11m라고 적혀있어서 개울에서 농장까지의 높이가 8에서 9m 정도로 완만한 경사로 계속 이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밀어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구입해왔습니다. 무게는 약간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며 일반 모터에 비해 아담한 크기입니다. 우선 양군이 수중 모터를 사용할 환경이 수영장이나 쪽관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흐르고 낙엽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것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터의 흡입구를 막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름망 대신 시중에 흔하게 판매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과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바닥에서 이물질이 많이 뽑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빨아 올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고 물살에 모터가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한 무게추 역할로 벽돌을 사용해 모터를 올려놓을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메쉬 철망으로 위쪽으로도 큰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줄 겁니다. 모터의 크기와 위치를 모두 확인한 다음 받침대로 사용할 벽돌을 흔들리거나 위치가 쉽게 변하지 않도록 사과 박스에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위쪽 철망의 틈으로 호스와 전기선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가 통 속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모터를 구입할 때 함께 들어있던 나일론 줄을 이용해 미리 깔아뒀던 벽돌 위에 단단히 고정시켜줬습니다. 이제 다른 작업들은 끝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메쉬 철망으로 위쪽을 덮은 다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모터와 연결해줄 전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야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과 물이 있는 곳 옆에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전선의 피복이 손상을 받아 감전사고로 이어질까봐 전선보호관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준비한 수중 모터를 개울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군도 직접 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슴장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모터를 가지고 개울로 이동한 다음 미리 설치된 농수관과 모터를 연결해줍니다. 이번에 연결할 때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물을 농장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해 다른 쪽 다리 밑으로 호스를 다시 까는 작업을 해서 개울에서 농장까지의 거리를 대폭 줄여줬습니다. 이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은 모두 끝난 것 같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터에 전원을 연결시키고 물이 나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어 이번에는 모터펌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방문해 사용하려는 환경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까지 설치한 모터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니 사장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다른 모터 하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구입했던 모터와 비교를 해보니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최대양정과 최소양정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저번에 사용했던 모터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아 메쉬 철망의 윗부분을 조금 잘라서 철망 뚜껑이 완전히 닫히도록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많이 닿는 야외에 계속 있어야 하고 전기 코드가 손이 잘 닿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완벽한 방수를 위해 나름 고민해봤습니다. 바로 아내가 사용하는 고무장갑입니다. 전기 코드를 연결한 다음 고무장갑 안으로 집어넣고 전선에 틈을 잘 묶은 다음 다시 나머지 한쪽으로 감싸서 잘 묶어주면 물이 많은 곳에서도 감전사고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설치된 수중모터를 회수하고 연결된 전선을 물 밖으로 가져와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돌들을 주어 사과박스 안을 채워 강한 물살에 모터가 밀려나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호스와 모터에 미리 연결해온 호스를 연결해주고 전기선과 호스들이 물살에 흔들리다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었지만 물이 내려오는 위쪽으로 기어 올라가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제발 물이 올라와줬으면 하는 거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전기 코드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인가 하는 생각에 손에 들고 있는 연장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드는 순간 호스에서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물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물길을 연못 쪽에서 물통 쪽으로 바꿔도 물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그동안 나는 뭔 짓을 했던 것인가 하는 허탈한 마음과 물이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기쁜 마음이 마구 교차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저 차가운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느낀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양군처럼 양숙이나 모터의 초보인 분들이 작은 주말 농장에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터 구입을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곳의 환경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터의 종류나 용량에 맞는 농수관이나 호스의 크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 농장에 있는 간단한 설치물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모터와 같이 전문 분야나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차라리 전문가들이 있는 대리점과 같은 곳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시행착오로 인해 손해를 줄이거나 고생을 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일을 겪은 양군의 생각입니다. 작업을 끝내고 나니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 같이 다시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네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